2013년 4월 7일 금요일, 영상을 촬영하는 일자 기준으로 하루 전 Next.js 13.3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Next.js 공식 문서에서 변경점을 영문으로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어제 나온 13.3 버전에서 어떤 변경점이 추가됐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베이스드 메타데이터 API입니다. 이 기능은 13.2 버전에서 추가된 메타데이터 API에 추가되는 기능인데요. 13.2 버전에서는 타이틀과 메타 그리고 링크 태그를 정적 혹은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적 태그 주입인 config based type로 정적 태그를 주입할 경우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익스포트하면 되었습니다. layout.js 혹은 page.js에서 메타데이터 변수를 다음처럼 익스포트하면 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적 태그 주입이 가능해졌습니다. generate metadata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다음처럼 동적으로 실제 타이틀이나 아니면 오지, 트위터 이미지, 파비콘, 사이트맵, 로봇.txt, manifest.json과 같은 정적 파일을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Generate Metadata API 사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해당 다큐멘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유즈 케이스를 가정해 본다면 File Based Metadata API를 적용해 앱 전체에 파비콘을 적용하고 About Route 페이지에만 특정 오지 이미지를 설정한다 라는 유즈 케이스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실제 파일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이에 따라서 Next.js는 파일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아래와 같이 태그를 주입해줍니다. About 페이지에 opengraph/image.jpg라고 하는 파일 베이스드 정적 파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About 페이지에 다음처럼 오지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이트맵을 동적으로 추가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맵은 특정 라우트에서 제공되는 페이지가 서버 상태 값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사이트맵에 동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처럼 사이트맵 JS를 생성해 다이내믹 라우트의 배열을 반환하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파일 베이스드 옵션을 통해 정적 혹은 동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 API는 앱 라우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페이지스 디렉토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Next.js conf 발표일로부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컨퍼런스에 소개된 벌써 오지와 사토리를 통해 JSX, HTML, CSS를 이용해 동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벌써 오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적 생성된 참가자 티켓들만 10만 장이라고 합니다. Next/서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리스폰스 AP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처럼 opengraph/image.tsx라고 하는 위에서 말한 파일 베이스드 컨피그와 같은 새로 추가된 옵션 내부에서도 이미지 리스폰스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스폰스 API가 위와 같이 Next.js에서 제공하는 다른 AP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가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빌드 타임에 해당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Static Export for mRouter 기능입니다. 이번 버전에 추가된 기능 중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만 수행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Next.js를 사용하기보다는 바이트나 Create React 앱을 사용하고 만들어진 정적 파일을 엔진엑스나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를 통해 스태틱 호스팅을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버 내부에서 띄워져 있는 엔진엑스와 같은 웹서버에서 이 서버 내부에 저장해 놓은 index.html 그 다음에 JS 번들과 CSS 파일과 같은 정적 파일을 엔진엑스에서 스태틱 호스팅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이트 그리고 Create React 앱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생성되는 정적 HTML, 여기서는 index.html이 되겠네요.
index.html이 오직 한 개이고 코드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만든 것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빈 껍데기인 index.html을 최초 렌더링 시 서빙해야 하여 다른 페이지 라우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라우트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라든가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을 초기 렌더링 시 보여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빙해야 하는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유저가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JS 번들 사이즈도 커지고 레이지 로딩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폭포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리액트 코어 개발팀인 페이스북의 댄 에브라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스트 문서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개발자들과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올라온 문서인데요. 불과 3일,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한 토의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블로그에 남겨놓은 해당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넥스트 빌드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된 파일을 살펴보면 out 디렉터리 밑에 아래와 같이 정적 파일들이 생성되는데요. 이렇게 개발자가 작성한 URL 엔트리 포인트에 맞춰서 각각의 HTML 파일과 정적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CSR과 SPA의 문제 해결점으로 각각 넥스트 빌드를 통해 만들어진 라우트별 정적 HTML 파일들을 스태틱 호스팅 하려면 out 폴더 밑에 만들어지는 각 정적 파일들을 유저가 각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법에 맞춰서 별도의 리라이트 문법을 사용해줘야 하는데요.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문법이 다르고 각 선언문을 일일이 작성해줘야 하여 Next.js만으로 자동으로 리라이트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라우트별로 빌드된 정적 파일을 제공함으로 인해 브라우저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러렐 라우트 그리고 인터셉션 라우팅입니다. 먼저 패러렐 라우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슬롯을 통해 동일한 라우트에서 동일한 뷰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슬롯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슬롯은 이 골뱅이 폴더를 선언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픽스로 저 골뱅이 표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대시보드 디렉토리 밑에 만들어진 layout.js 파일에 생성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유저와 팀이라고 하는 이 슬롯에 해당하는 프롭스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제에서 조건부 렌더링을 통해 유저 타입에 따라 다른 슬롯을 렌더링합니다. 이 각각의 슬롯 프롭스는 여기서 선언된 page.js와 팀 하위에서 생성된 page.js의 렌더링을 의미합니다. 위 예제에서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롭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children은 page.js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대시보드 밑에 생성된 page.j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시보드 밑에 children이라는 이름의 슬롯 하위에 생성된 page.js라는 파일을 생성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셉팅 라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셉팅 라우트는 모달이나 페이지 위에 특정 컴포넌트를 띄울 때 해당 컴포넌트가 띄워졌을 때의 콘텍스트를 기억하는 데 용이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전 페이지의 중요한 콘텍스트를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라우트의 페이지를 렌더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컨벤션을 이용하는데요. 이 컨벤션은 이전 디렉토리를 참조할 때 릴레이티브 패스를 사용하는 참조 문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앱 디렉토리를 참조하기 위해서라면 한 단계 더 아래인 다음과 같은 점점점 신텍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터셉팅 라우팅은 아래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요. 웹에서 모달을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모달은 URL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URL을 통해서 유저가 진입한 이후 특정 버튼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모달을 여는 것이지 특정 URL을 통해 특정 모달이 열려진 상태와 해당 페이지와의 연관된 콘텍스트를 바로 유저에게 렌더링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모달이 닫혀진 상태로 렌더링 되게 되고요. 뒤로 가기를 했을 때 모달 뒤에 가려져 있던 페이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기를 했을 때 모달이 다시 열린 상태로 유저에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인터세팅 라우트는 이 URL을 통해서 모달 콘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 모달 콘텍스트가 사라지는 이슈를 해결합니다. 아래와 같이 패러렐 라우트와 함께 사용한다는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를 눌렀을 때 이 포토 123이라고 하는 이 전용 URL로 이 모달이 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클라이언트 사이드 내비게이션이 되면서 이 모달이 열립니다. 이 포터를 눌렀을 때 이 페이지로 건너가면서 이 모달이 열린다는 콘텍스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며 해당 모달이 열린 상태로 유저에게 렌더링이 되는 것이고요. 이 포터/123이라고 하는 URL을 사용자에게 복사해서 전달을 했을 때 유저가 별도 인터랙션이 필요 없이 해당 모달이 열려진 콘텍스트를 유지한 상태로 유저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러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글로벌 스테이트와 특정 쿼리 파라미터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넘기고 이를 통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그렇지 않고도 다음과 같은 콘텍스트를 유저에게 URL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터세팅 라우팅은 마치 특정 컴포넌트의 콘텍스트를 하나의 페이지 라우트와 동일한 레이어로 생각해서 렌더링 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Next.js 13.3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